제가 어머니 마스크 벗고 할게요. 자, 오늘 11월 15일 학부모 초선 설명회 3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저번 저녁보다 아침에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때 밤에 했을 때는 좀 노쇼가 좀 많이 있으셔서 걱정했는데 오늘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번에 겨울학기 준비하면서 3부작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세 번째 마지막 때고요. 1탄, 2탄 안 보신 분들은 저희가 블로그랑 그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좋은데, 오늘은 이제 좀 예비 중1 어머니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강의고요. 1부는 이제 현명한 고등학교 선택이라 그래서 2일 때 이제 일반고 세 학교랑 그 다음에 자사고 세 곳을 아주 자세히 분석을 했습니다. 네. 요거는 좀 전문가 모시고 정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 어느 과목을 선택해야지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책자 요거는 지금 초록색 책자는 좀 뭐랄까 고등학교 어머니들이 보시면 좋을 책자인데 미리 예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스카이 보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사실 이제 요거예요. 로컬 중학교 분석과 이슈 정보. 근데 사실은 로컬 중학교 분석은 제가 좀 국한했어요. 여기 저희 학원이 대부분 이제 광남, 양진 중학교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광진, 뭐 구이, 건대, 광장도 있긴 한데 일부 아직 국한돼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학교 위주로 하고, 로컬 중학교 분석은 뒤에 쪽에 실어놨고, 입시정보 분석을 제가 해서 어머니들이, 대부분 제가 이렇게 이번 이래서 쭉 받아보니까 대부분 이제 예비 중1 어머니들이 많이 신청을 했어요. 물론 초3 어머니도 계시고 그러긴 한데, 네, 그래서 그 위주로 한번 해서, 중학교 공부 어떻게 하는지 요거 살짝 보여드리고, 하지만 좀 많은 정보가 이제 입시정보 쭉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특목 자사, 요거가 사실은 제가 매년 했었는데, 정보가 예전과 지금과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요게 어머니들이 몇 분이 제가 이번에 건의사항이라든지 문의사항 했을 때 특목 자사고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어머니들 쉽게 그냥 천천히 한번 요것도 한번 이런 데가 있다는 걸 한번 아시면 좋겠고, 사실 저희가 실적으로는 여기 분들은 영재 과거도 가는 경우가 극히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자사고 많이 가시니까,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유형별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죠. 그래서 그 이제 학교가 되게 여러 개 학교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제일 꿈꾸는 이제 영재학교가 여기 있고요. 영재학교는 사실은 이제 전국 단위로 뽑고 있고, 대부분 이제 추천이라든지 이제 심사, 뭐 지필고사 이런 거, 면접 이런 걸로 주로 뽑고 있고, 그 다음에 과학고. 과학고도 사실은 이제 이때는 전국이 아니라 각 지역으로만 뽑아요. 서울에는 이제 과학고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보통 영재에 떨어진 친구들이 이제 과고 가고, 제가 외고도 사실 수학하고 있는데 외고, 국제고도 좀 준비해서 정보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제고, 예, 외고 국제고. 그 다음에 예술학교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학교는 뭐, 근데 요새 좀 중3 현실적으로 특성화 간 친구도 있어요. 예전에 그분이 우리 학교 양진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자녀분을 여기로 보내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보내서 거기서 뭐 한 2, 3년 정도 이제 직업학교에서 뭐 일을 하면 대학 갈 수 있는 특전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요거 보내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이번에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데가 이제 이 자사고. 자사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고, 우리 흔히 아는 배재고, 보인고, 한대부고, 요 자사고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다가오는 학교 일반고. 저희 동네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강남고, 건대부고, 동대부고 많이 보내고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쫙 한번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릴 생각이고요.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올해 그 1년간 이제 그 입시 고등학교 선발하는 커리큘럼이 나와 있어요. 좀 작죠, 글자가. 사실 이제 5월 30일부터 영재학교 접수가 시작돼요. 여기는 이제 상반기 먹고, 근데 여기는 영재학교는 교육부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좀 교육부랑 상관없이 자기네 자체로 따로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의 8월 중순 되면 학교시 발표가 나고요.
다음부터 이제 과학고 접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 대거 애들이 이제 이리 몰려가서 또 시험을 보고, 과고를 먼저 보고 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자사고, 외고, 일반고 쭈루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은 이제 잘 보이죠? 과고가 이제 8월 29일부터 원서 접수를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외고, 국제고가 12월 7일 다 모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외고랑 뭐 이런 전국 단위 자사고가 전기에 가 있었는데 나라에서 이제 그런 데를 막 핍박하면서 다 이렇게 후기로 몰아버려가지고 이번랑 같이 이렇게 몰아져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12월 7일 되면 이제 외고, 자사고, 일반고 원서를 쭉 쓰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머니 괜찮으시면 여기 가운데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긴데 내용. 자, 그래서 우선 영재학교 한번 볼게요. 어머니. 영재학교는 조금 최근에 영재학교를 이제 뭐 대치동 이런 데서 막 공부시키고 있긴 한데 대체로 제 지인 중에 친구 딸도 영재학교 공부 이랬는데 그 공부한 거랑 내용 좀 동떨어지게 나와요. 그래서 나라에서 자꾸 이제 그 입시 결과가 부지키는 거 싫어서 정말 영재성 아이들 많이 뽑고 이래서 우선 보면 여기는 생각보다 내신을 잘 안 봐요. 그래서 그냥 생기부 기록을 보고 정말 이 아이가 영재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 보고 물론 일부 한 20% 정도는 뭐 입시로 다져진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그리고 자기소개서라든지 교사 추천서 같은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고는. 네. 그래서 이제 뭐 말처럼 이제 생기부 주요 평가로는 이제 학업 성취도는 사실은 뭐 ABCD라든지 성적 요거도 보긴 하지만 특히 교과활동 사항이라든지 그 나중에 학생부 2라 그래서 세특이라 그래서 이제 세부 과목 특기상 이런 걸 적는 그런 란이라든지 수상 이런 걸 많이 보고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지필시험 제가 잘 안 보고 제가 저거 좀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안 보여가지고 2단계 지필시험을 보면 이제 수학, 과학, 창의 문제 해결 평가 이걸 본대요. 요게 사실은 이제 좀 학원에서 넘볼 수 없는 영역이고 3단계는 이제 요걸 합격하게 되면 그래서 듣는 말에 의하면 1단계는 합격을 많이 시킨대요. 그래 다 넣고 2단계일 때 시험 봐. 못 되지 이렇게 해서 다 떨어뜨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단계는 이제 과학 영지 캠프라 그래가지고 학교로 불러요. 그래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 아이들 이제 기숙시키면서 먹이면서 또 아이 인성이 어떤지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3단계도 대충 거의 얘는 붙는데 그 중에 좀 이상한 애들 있는 걸 좀 떨어뜨린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그 같이 프로젝트 하고 이럴 때 애가 좀 이상하게 혼자 독특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래서 협업 능력이라든지 인성 이런 거 많이 보고 거의 3단계 들어가면 거의 합격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일부 몇 명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이게 이거만 보면 좀 풀 수 있을 것 같죠. 다음 중 표현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에서 이게 약간 수능 같은 문제라서 이거 나도 좀 할 수 있는데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게 사실 이게 코딩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문제를 내서 쭉 풀게 해요. 이게 이제 2단계 이제 지필 시험으로. 근데 여기서 많이 아이들이 갈리고 심지어는 뭐 50분 동안 뭐 30문제 풀게 해서 아이들이 반도 못 풀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학교마다 다 틀려서. 네. 이렇게 이런 문제를 주로 낸다 그러고 3단계는 이제 아이들 이제 소집해서 이제 자고 먹여주면서 시험을 보게 하는데 그런 건 이런 문제 시험을 본대요. 이거 다 수학적 내용인데 요건 재밌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킥보드 제가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T자들이 타고 다니다 부러질 수 있다. 킥보드 사용하는 힘을 뭐 설명하시오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과학 한지 오래됐지만 반작용 뭐 이런 내용 쓰면 되고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런 걸 막 써서 아예 정말 창의적인 내용. 그리고 예전에 또 이게 영재학교 붙은 데 물어봤더니 고구마를 잘 굽는 방법을 써라 뭐 이런 거 과학적으로 근거해서 뭐 그런 문제 나오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걸 영재성 봐서 이런 것들은 아마 학원에서 사실은 유추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매년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본다고 합니다. 어떻게 영재고 자신 있으신가요, 자녀분들? 이렇게. 자, 제가 사실 어머니 퀴즈도 있어요. 퀴즈 맞추시면 제가 스타벅스 드리니까 좀 편하게 오늘 좀 재밌게 퀴즈도 맞추시면서. 자, 여기 학교 쭉 보면요. 서울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 과거, 대전 과거 8개가 있어요. 대구 과거, 광주 과거, 세종 과학 예술 영재, 인천 과학 예술 영재,
한국과학영재학교 이렇게 8군데가 있어요. 여기는 전국이기 때문에 어디든 다 넣을 수 있어요. 저 아는 친구 딸은 여기 갔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딱 도시가 하나가 안 보이는 데가 하나 있죠. 사실은 경기과고는 수원에 있어요. 수원에. 자, 끌게요 어머니. 그냥 나이 먹스를 하겠습니다. 수원에 있고 어디 지역 하나 없는 데가 어머니 한번 맞춰보시면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어디가 안 보이죠? 부산. 아, 네, 부산. 부산이 바로 한가영이라 그래요. 네, 부산. 여기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그 영재학교고 가장 장애들이 권위 있다 그래서 입시 결과 같은 거 잘 발표 안 하고 되게 많이 깜깜이 전형으로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몇 개 더 있으니까 다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보면 대부분 1단계 이제 학생물 기록물 평가를 많이 봐요. 그 학생부 2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영재성 같은 거를 막 쓰고 또 아이가 얼마나 그런 준비를 잘했는지 외부 경시, 내부 경시 이런 걸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영재학교는. 이 교육부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모든 걸 다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아까 봤던 그런 문제, 아까 우리가 보던 수능 같은 문제 보고 3단계 아까 봤던 그 킥보드 문제 이런 걸로 아이를 뽑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아마 6학년도 되면 영재학교 준비하는 친구는 벌써 준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간혹가다 저희 학원에도 문의가 와요. 뭐 수학 알려줄 수 있냐? 그럼 제가 빨리 대치동 가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요거는 조금 하려면 4학년부터 막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6학년 와가지고 막 저한테 뭐 미적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빨리 대치동 가라 그럽니다. 어쨌든. 벌써 팀이 이루어져서 못 들어가면은 끼기 힘들다고 하고 사실은, 네, 그렇다고 그럽니다. 네. 그 얘네가 웃긴 말인데 영재교육진흥법이라고 해서 교육부 산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법을 따르기 때문에 얘네가 18세 이상 되면 원래 우리 애들은 10시에 PC방이나 노래방 못 가는데 얘네들은 갈 수 있어요. 18세 되면 얘는 교육부 산하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노래방 가고 PC방 갈 수 있는데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갈 수는 있다고 합니다. 경쟁 잘 안 보이지. 이런 건 제가 좀 화면 캡처한 거라서 조금 화면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지금 보면은 이제 21년도에는 되게 높았어요. 경쟁률이 뭐 보통 20몇 대 1 막 되죠. 여기는 중복이 돼서 여기 넣었다가 여기 넣고 날짜만 잘 맞추면 두 군데 세 군데 막 넣을 수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중복하지 마 이랬더니 경쟁률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도 일단은 여기 세종 예수영재학교가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8대1 정도 되고 인천 7대1 되고 대부분 한 6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근데 하여튼 많이 떨어졌어요. 쭉. 이때는 중복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거고 중복 안 하니까 떨어지고 그래도 아이들 많이 넣고 있죠. 이번에 24년도 발표한 거 보면 대부분 6대1, 뭐 5대1, 4대1, 5대1, 6대1. 그러니까 한가영은 아까 마초로 잘 발표를 안 해요. 되게 자기네들 파야 돼 있어가지고 발표하는데 대략 이 정도로 추측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명수는 계속 점점 줄고 많이 줄었죠. 쭉 줄어들었죠. 이때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중복금지 되고 나라에서 자꾸 영재나 과거 애들이 의대를 넣어요. 얘네들이 자기네들은 원래는 과학계통의 나라를 이끌어 나갈 애들이 자꾸 의대를 넣으니까 나라에서 이제 불이익을 시켰어요. 이거 뭐 퀴즈 있네요. 퀴즈. 의학계를 그러니까 처음에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중복적 금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의학계 지원을 못하게 했어요. 요거. 자, 불이익을 어떤 식으로 강화했을까요?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네? 3년 학비 반환. 학비 반환. 네, 맞습니다, 어머니. 바로 맞히네. 영재학교나 과거는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막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너 의대 넣어? 알았어. 그럼 너 뺏을게. 그리고 지원금 회수해요. 다 싹 빼고. 그래도 저 같으면 의대 가면 뭐 주고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것도 무서운 게 있어요. 생기부 삭제라 그래서 생활기록부락 쓴 게 있잖아요. 그걸 갖다 나라에서 8군데랑 다 맞춰서 공개를 안 하고 다 삭제해버린다 그래요. 그러면 걔네들은 수시로 의대를 지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걔네들은 정시로 가면 되지 뭐.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지원금 회수하고 생기부 삭제해서 이런 거를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돈도 그렇고 요구에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나 논술로 이제 의대를 지원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들을 말이 그렇더라고요. 영재학교 갔는데 이공계통에 되게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뭐 우리나라 현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애들이 회의를 느껴서 의대를 간다라는 거창한 말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자, 남녀 성비 이것도 한번 여기 여자분도 많이 계셔서 한 절반 이상이 여자 어머니들이라고 성비가 사실은
공대 가보면 뭐 알다시피 여자들은 되게 적어요. 보면 거의 10% 미만 여자 친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술영재학교가 조금 더 여자 친구들이 많은데 가면 대부분 여자 친구들이 많이 적습니다. 예, 그렇게 그냥 궁금해 하실까봐 남녀 성비는 하여튼 여자 친구들이 10명 중에 1명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과학고 가겠습니다. 과학고. 사실은 이제 영재학교 애들이 뭐 영재 떨어지면 과학고 가지 이렇게 해요. 근데 과학고도 사실은 많은 넘사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이하게도 이제 어머니 과학고부터는 이제 교육부 산하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서류 평가를 아까처럼 꼼꼼하게 해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면담 평가라 그래서 예전엔 코로나 전에는 아이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보통 한 150명 정도 정원이라 그러면 250명 정도 정원이라 그러면 한 600명 정도 지원을 하면 그 학교 담당자들이 학교를 찾아갔어요. 다 찾아가서 면담을 해요. 학교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아니 담임선생님은 아니고 과학선생님들을 만나요. 수학선생님 얘 어떤가 정말 과학 잘하는 애인가를 면담해서 봤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찾아가는 학교도 있고 이제 학교 오는 거 좀 싫어하니까 아이를 불러서 면담을 해요. 그래서 학생부가 어떤지 정말 과학으로 아이가 뭐 그런 잘하는 친구인지 또 자소서에 쓴 내용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걸 판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정말 과거 가려면 과학쌤이랑 친해져고 정말 자기가 잘해야겠죠. 잘해서 쌤이한테 프로젝트 같은 걸 같이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생기부 쓰게끔 해달라고 그랬는데 과거.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선생님이 내연의 전문가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안 가는 사람 괜히 뭐 올해 열심히 막 써놨다가 그 사람이 쑥 전문가 불렀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새로운 선생님이 나 걔 잘 모르는데요. 이러니까 선생님 몇 년 남았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5년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계속 프로젝트 같이 하고 이건 어때 저거 어때 이렇게 해서 쓰게 해야 된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괜히 오래 갈 사람 해가지고 헛수고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건 진짜 팁입니다. 팁. 그리고 요거를 잘 해서 선생님이 그 세특사항에 이런 거 잘 적을 수 있게끔 하고 2단계는 이제 학교로 불러서 평가를 봐요. 이제 수학, 과학. 주로 수학, 과학에 대한 이제 평가를 봅니다. 논술 문제. 이것도 제가 살짝 언니들께 그렇죠. 요게 그러니까 말처럼 과목별, 개인별, 세부특기 사항을 잘 적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한테. 계속 내가 이렇게 과학을 열심히 하고 나는 과학이 뛰어난 친구란 거를 알려서 적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특이라는 건 나중에 아시겠지만 담당쌤이 적어주거든요. 과목 선생님이.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이 적게끔 계속 뭔가 사실 어머니들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네. 시험 문제 요거 조금 아까보다는 제가 이렇게 저도 싹 봤지만 아까 영재학교보다는 조금 많이 학원의 힘을 빌릴 수 있게 좀 내려와 있는 문제 같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수학적인 문제고 이래서 요거는 좀 아이들이 준비하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요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아까보다 좀 더 느낌이 좀 쎄하죠. 아까는 조금 이렇게 창의성을 발휘했는데 이거는 좀 준비 많이 해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서울 지역은 말씀처럼 여기는 아까는 영재 8개 전국 다 내가 가고 싶은 데 넣을 수 있었는데 이건 지역마다 이렇게 섹터가 정해져 있어서 서울은 이제 2개가 있어요. 한성과고랑 세종과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단계에서 많이 잘라냈는데 2단계 넘어갈 때 이제 210명 정도 1.5배수 학생을 뽑아서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소집 면접이랑 집회고사를 봐서 아이들을 뽑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과거만 가도 어마어마하죠. 예. 과거도 사실은 나중에 제가 양진이랑 광남 분석한 거 보면 있지만 10명 이하로 가요. 예, 많이 가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도 사실은요.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서울 작년도 거죠? 작년도 거 경쟁률 보면 거의 한 4대1, 서울이 높습니다. 4.9대1이고 4대1 경기 가보고 여기는 이제 경기도밖에 못 가니까 의정부에 있는데 8대1 되게 높아요. 점수가 높고 나머지는 거의 3에서 2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서울은 여기 이 2군데밖에 지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 과거는 꾸준하게 계속 아이들 이렇게 계속 지원하고 있는 추세가 줄어들고 이러지 않습니다. 현 정부나 그렇고 저번 정부에서도 과거 주기긴 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는 꾸준한 인기가 되는데 제대로 준비한 학생만 늘 수 있어서 조금 지원자는 줄지 않지만 또 너무 많고 이러진 않아요. 생각보다 경쟁률이 세진 않아요. 예. 자, 그다음 어머니 외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고도 관심 많으시죠. 사실 외고는 저희 학원 출신 중에서도 많이 돼요. 그냥 영어 다 A 맞으면 외고 갑니다. 예, 영어 외고 가고 물론 A 맞는 게 쉽지 않지만 어쨌든 외고로 갈 수 있고 서울 지역 물론 마찬가지로 외고도 서울 지역만 저희가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특이한 거는 영어과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나라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영어 외고 주기이기 때문에 영어과가 많지는 않고요.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그 인원만 모집해서 뽑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 40명 정도 뽑고 있고, 영어 내신하고 성적 1.5배수, 서울은 전부 다 1.5배수만 선발하고 있어요. 뭐 경기도나 지방은 2배수까지 뽑고 있는데, 넣으면 1.5배수 아이들을 뽑고 있는데, 1학년 1학기가 어머니 안 봐요. 요번에 1학년 엄마들이 수행평가 어때요? 막 물었는데, 현실적으로 1학년 1학기, 1학년 과정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2학년부터 중요합니다. 근데, 성취평가제. 그래서 우리가 A가 흔히 90점, B가 80점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진짜 어머니 다 올 A만 맞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외고 넣은 친구들 영어 올 A 아닌 친구 없을걸요, 아마? 그쵸? 그럼 그 다음 과목 보면 국어랑 사회 과목 가지고 어머니 점수가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면접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외고 보는 엄마들 꽤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도. 그러면 이제 국어, 사회 과목 어머니 취중하셔서 준비시켜야 됩니다. 거기 나온 것처럼, 뭐 A는 40점인데 다 올 A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B 36? 그런 친구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 영어 다 40점 맞았다 치면 거기 쓴 것처럼 3학년 2학기 국어 보고 이걸로 또 동점점 발생했을 때 똑같아? 그러면 3학년 2학기 사회 보고 똑같아? 3학년 1학기 국어 보고 사회, 국어, 사회, 국어, 사회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당락을 이렇게 좌우한다고 그럽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2단계 면접 아마 거의 비슷하면 2단계 면접에서도 이제 좀 많이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거의 외고는 변별로 이렇게 많지 않고 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경쟁률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외고는 지원하면 붙는 친구들 꽤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 대목에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아이네 할머니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다 음. 외고는 동일하게 요즘 저렇게 하니. 네네네네. 서울은 다. 전에 옛날에 우리 자녀 보낼 때는 네. 뭐 대원외고는 또 조금 다르고. 네네. 근데 지금 여기는 똑같아요. 네, 다 똑같이 이게 변했습니다. 옛날이랑 많이 틀려졌죠. 네. 영어랑 국어, 사회 과목 봅니다. 네. 국제고 똑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국제고 인기 많아요. 왜냐면 영어과가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국제는 영어를 계속 하기 때문에 영어가 오히려 국제학교가 더 인기가 많은데 내용 보면 뭐 똑같아요. 거의 뭐 똑같고 여기 동점 발생 시 영어, 국어, 사회 관련 교과를 반영한다 그래서 국제고 인기가 더 오히려 많고 면접 같은 거 봐서 내신 160, 면접 40. 아마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 아마 당락이 좌우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보면 심슨도 뭐 외국부터 다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글쎄 국어사회 학원에서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거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힘들었습니다. 이거 자 대원외고는 보면 의외로 영어과가 없어요. 독일어, 프랑스,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50명씩 뽑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어머니들 10명씩 빼셔야 돼요. 사회 통합 전형 제가 넣었거든요. 근데 그거 빼면 우리가 흔히 갈 수 있는 사회 통합 전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10명 빼면 40명씩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전형 친구들은. 그리고 대외외고도 영어과가 없어요. 명덕은 이제 영어가 있네요. 여기 영어. 나라에서 아까 교육부에서 영어과를 없애려고 많이 뭐라 그러나 봐요. 서울외고가 이제 영어, 독일어, 영어, 스페인 이렇게 돼 있고 이화여고가 영어가 있고 대부분 영어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국제고는 뭐 영어를 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뽑기 때문에 150명 정도 뽑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1.5배수 아까 뽑고 영어 성적 160점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지원 250명 됐는데 이화여고가 좀 적어요. 150명 그리고 서울국제고 150명입니다. 너무 빠른가요? 괜찮죠? 예. 자, 이 경련을 보면 사실 좀 희망적이죠. 되게 별로 높지 않습니다. 이게 1.5대, 뭐, 2가 거의 안 넘어요. 심지어는 올해는 막, 이화여고는 합격이에요. 무조건 합격. 서울, 외고, 무조건 합격입니다. 무조건 합격. 그래서 외고 갔다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 갔다 그러면 무시한 건 아니고, 어쨌든, 네. 여기.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그래서 대원이 제일 인기가 많고 여기 광진구에서도 입시 성적 보면 타 지역보다 서울대 입시율이 높은데 그중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게 대원외고랑 선화외고애들이 네, 서울대 합격률을 막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서울국제고는 보면 높아요. 계속 3대1, 2대1, 2대1, 1.6대 이렇게 돼서 근데 요게 약간 떨어진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교학점제는 어쨌든 이런 특목고 학교를 다 많이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자꾸 이런 교육부에서 탕합하니까 여기에 조금 떨어지는 원인이 전 있다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네.
자, 전국 선발 자사고 10군데. 여기는 흔히 아는 우리가 하나고, 민사고 요 안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한번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 동네 어머니들 중에서, 여기 전국 단위 자사고 많이 넣지는 못했어요. 한 번 본 분이 저 아는 원장님 딸이 민사고 간 거 외에는 거의 갔다는 소리 잘 못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1단계에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주요 과목에 대한 성취도 성적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이게 어머니 성취도라 붙은 거는 93점, 95점 이런 걸 안 봐요. 그냥 A, B, C 요거만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절대평가로 보기 때문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말씀처럼 1단계는 거의 다 올 A일 거예요. 민사고 가는 애가 뭐 B 있는 애가 민사고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올 A인데 이것도 역시 면접을 통해서 아마 아이들 아마 당락이 결정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도 보면 이제 하나고부터 쭉 있는데 하나고가 사실 제일 가깝죠. 네, 하나고, 민사고. 마크처럼 이제 교과 성적을 제일 많이 보고요. 이렇게 교과 성적. 네, 출결 보고. 요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다 만점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서류 평가는 1단계 서류 면접. 이것도 있어요. 체력 검사. 그런 거 한대요. 뭐지? 꽤는 많던데 2km 뛰기가 있나?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체력 검사, 20m 왕복 달리기, 잇몸 일으키기 이런 거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런 체력 검사를 하는데 좀 담임에 물어봤더니 너무 캠퍼스가 멀어가지고 왔다 갔다 힘들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체력 검사가 이 2개는 있어요. 네, 나머지는 따로 있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교과 성적이 되게 중요하고요. 면접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학교별 이제 내신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2학년 1학기부터 다 들어가요. 1학년 거는 어머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1학년 거는 그렇게 놀란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12월 9일부터 어머니 원서 넣을 수 있으니까 중3 어머니들이 안 계시죠. 중3은 여기 일대는 11월 초에 다 기말고사 다 끝나요. 중간 기말이. 성적 오고 내서 빨리 이제 원서 넣으려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컷이 그냥 모두 A, 뭐 B 하나? B 3개 너무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컷입니다. 컷. 네. 어쨌든 여기도 좀 하나고 민사고 사실은 용인 사대부고가 되게 인기 많죠. 외대부고가. 네. 글이 작죠, 어머니. 제가 캡처했는데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보면 어쨌든 자소서 문항이에요, 문항. 근데 자소서 문항은 쉬운 게 외고, 과고, 모든 영재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쓰게 돼 있지만 사실은 요거예요. 여기 이제 자기주도 학습, 얼마나 네가 공부 스스로 열심히 잘했냐,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에 대한 내용을 쓰게 돼 있고 다 똑같습니다, 어머니. 모든 학교가 다 똑같아요. 일반고 빼고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지원했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래? 입학해서 이제 그런 거 내용을 자세하게 열심히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 영역, 나는 어떤 사회 봉사활동을 했으며 어떻게 착하게 살아왔다 이런 거 쓰게 돼 있는 것들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 3개에 대한 자소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자수만 틀려요. 뭐 1,500자냐, 2,500자냐, 3,000자냐 이런 거 외에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뭐 보인 배제, 한대 보고 가도 똑같이 이런 내용 똑같이 다 들어 있습니다. 경쟁률이 생각보다 이렇게 높진 않죠. 여기도 해볼만 하죠. 그렇죠? 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통 2대1에서 1.5대1에서 왔다 갔다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여기는 다 붙었겠는데요. 네, 어쨌든 미달입니다. 미달 여기. 네, 이렇게. 여기도 사실 전국 단위 자사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서 광양 제철고 넣을 수 있습니다. 네, 넣어서 따라갈 수 있으면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도 약간씩 줄고 있어요. 이렇게 많다. 인기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명수가요. 그래도 계속 뭐 전국 단위 자사고 갔다 그러면 사실 공부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네. 자, 이것도 어머니 퀴즈도 나왔습니다. 퀴즈. 자, 영재학교랑 이제 보면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서머리 한 건데 영재학교 반영학기는 얘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고요. 그리고 과거도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고 우리 방금 배웠던 이제 외고 자사고 이런 친구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예요. 요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볼 텐데 여기 3학년 2학기 거를 왜 할까요? 사실은 얘네는 벌써 8월 달에 다 접수 마감대 끝났고 여기도 이거 문제 너무 어렵게 냈다. 여기 3학년 2학기 여기도 빨리 끝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시험
네, 너무 정확하십니다. 역시 연륜이 드러나십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 3학년 2학기 때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3학년 2학기 애들이 점수 낮다 그러면 그래서 영재학교도 3차 붙은 친구한테 예비 합격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걔는 합격자가 아니고 3학년 2학기 성적이 엉망이가 떨어졌다 이러면은 취소시켜버려요. 과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막 제가 검색해 보니까 되게 지독한 학교도 있는데 아이들이 3학년 2학기 때 C를 뭐 두세 개 받았대요. 학생 둘이. 그래서 그 막 소속까지 갔는데 1차 에서는 학생이 이겼대요. 이겨서 그냥 다니고 있는데 고1 때 재신 가고 이래가지고 결국 졌어요. 그래서 애들 고1 때 퇴원 처리되고 이런 거 있어요. 3학년 2학기 성적 안 좋다고.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도 열심히 하고 저기 말씀처럼 이렇게 개판 치지 말라고 이렇게 수업 열심히 해서 다른 애들 공부하는데 너희만 놀지 말라고 그래서 3학년 2학기 성적 끝에 달라 그래요. 이렇게 달라 그래서 확인한다 그럽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때 조금 선행 공부했다고 좀 떨어졌다고 합격 취소돼서 네, 새 과목 성적 하락되거나 이러면 떨어뜨리긴 한답니다. 그래서 좀 무서운 학교죠. 두 학교는. 네. 뽑아놓고 떨어뜨리는 건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제출서류도 제가 싹 모아봤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생활기록부 2랑 자소서, 추천서가 있어요. 영재학교는 전부 다 있고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기록부 2랑 자소서, 추천서가 있고 아까 말한 거 선생님 잘 선택해서 안 나갈 사람으로 이렇게 잘 하셔야 되고 여기 있어요. 서약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너 의대 도망가면 회수할 거야. 기록부 삭제할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서약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사고는 그냥 자소서 있고 추천서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고 외고는 자소서만 있고 추천서는 따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사실 현실적으로 여기는 어머니들이 보낼 수 있어요. 영어 잘하고 아이가 그러면. 근데 참고로 외고 하는 친구들 수학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수학 못하는데 외고 간다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요거 이제 어머니 궁금한 이제 우리 학생부 2예요. 요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인적사항 이런 거는 우리가 뭐 필요 없고 옛날엔 창차가 되게 중요했는데 나라에서 하도 이제 동아리 갖고 말이 많고 조국이랑 뭐 우리 정유라 그 사람들 때문에 요거는 별로 많이 없어져 버렸고요. 수상 경력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요새 대학교에서는 전부 다 브라인드로 가려버리는데 영재학교는 다 오픈시켜놔요. 걔는 교육부가 산하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다 봐가지고 외부, 뭐 내부 다 봐서 수상 잘하는 친구들 뽑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영재학교는 다 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는 하나만 볼 수 있고 나머지 학교는 이걸 다 갈아서 못 보게 합니다. 이거 수상 경력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교내 올림피아드 1등 뭐 이런 거 전혀 못 보는데 영재학교는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세특. 이거는 나중에 자녀분들이 대학 갈 때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예요. 얘가 수업 시간 얼마나 발표를 열심히 했고 어떤 거로 주제적으로 했고 뭐 이런 거 쓰는 건데 영재학교 당연히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과거는 영재학교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점수도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성취도 평가 ABCD가 아니라 수학 99점, 뭐 수학 91점 이런 거 다 볼 수 있고 근데 과거는 그거 못 봐요. 그냥 원점수는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냥 A면 A, B면 B 영지 기록상 이런 거 다 못 보게 돼 있고요. 하지만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거 다 과학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과학쌤, 수학쌤한테 말 잘하면 애가 과학에 대해서 어떤 특출한 뭐 능력이 있고 어떻게 준비했으면 이런 걸 다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자사고부터는 요거 거의 다 못 보게 막아놨어요. 다. 외고도 그렇고 다 못 봅니다. 요거. 맨 끝에는 행특은 이건 담임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이건 행특. 근데 요거를 되게 많이 중요시하고 대학교 학종의 사실은 핵심은 여기 세특을 제일 많이 봅니다. 요거. 네. 요 내용을 한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학생부 정업 2. 나이스 가면 다 볼 수 있죠? 저도 제 아이 거 봤는데, 네. 다 볼 수 있습니다. 요거. 부모들은 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네. 그 이제 경쟁률을 한번 제가 학교별로 한번 모아봤는데, 영재학교는 말씀처럼 이제 22년도에는 요거 볼게요. 거의 한 뭐 6대2 평균 정도 됐고 과고가 3대1 정도 되고요. 근데 외고, 국제고, 뭐 전국 자사고랑 지역 자사고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조금만 어머니들이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네. 이렇습니다. 자, 일부 어머니 특목 자사고 분석 끝났습니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네. 네, 어머니 잘 안 들립니다. 영재학교 제외하고 네. 가린다 하셨잖아요. 네네. 중요한데 가려놓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영재학교는 그 세특의 세상을 다 보는데 과거는 하나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그거 전혀 못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자서고 같은 경우에는 성적 없이 그냥 면접만 뽑는 거야, 아이를 갖다가. 아예 브라인 차에서 못 봅니다, 그 점수가 아예. 그러니까 대학 갈 때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 갈 때는 세특 보게 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갔을 때 제가 말한 고등학교는 못 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대학교는 가리면 안 되죠. 그건 봐야죠. 예. 그건 봐야 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1부는 이걸로 어머니 끝났습니다. 통보사. 그래서 한번 쭉 전체를 흐름을 본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외고는 우리가 노려볼만 해요. 외고 노려볼만 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자사고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중간에 제 설명을 제가 넣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재밌게 하라고 얘기해서 제가 2002년부터 학원을 했어요. 꽤 오래됐죠. 올해 벌써 20년 넘었더라고요. 20년 넘었고 제가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좀 잘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활동 열심히 해서 성동관진 교육청 자율정화위원으로 계속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여기 광진구 일대에 제가 회장하고 있습니다. 회장. 그래서 여기 일대 회장도 친해요. 여기 뭐 라원이라든지 심슨 다 잘 알고 다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것도 이제 교육청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요거 자문위원 해달라고. 그래서 참석했더니 이 지역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원에 대한 제가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근데 약간은 교장 선생님 만나보니까 좀 틀려요, 많이. 저희랑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수학이 감행했는데 교육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교재 같은 거 제가 많이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저희 소개였습니다. 네. 자, 이제 로컬 중학교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제 양진, 광남 위주로 하겠습니다. 혹시 양진, 광남 외에 광진 어머니도 혹시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저희가 일관이 이제 세리불 옆에 있잖아요. 거기가 예전에는 다 광남 양진이었는데 작년인가 재학년부터 거기 6단지랑 이쪽이 갑자기 광진으로 막 배정받아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광진. 그래서 광진은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좀 어쨌든 저희는 다 양진 광남 수준으로 공부시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좋아요. 수학 거의 100점이에요. 광장도 마찬가지고요. 광장 어머니 계세요? 광장도 문제 무지 쉽습니다. 자, 양진중학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꼭 어머니들 물어보세요. 꼭 상담 오면은 양진이 많아요, 광남이 많아요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비슷해요 거의. 자, 이제 1학년 양진 평가 보면 어머니 궁금한데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 근데 어머니 사실 이거 안 찍어도 되고 학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어떤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예전과 틀리게 예전엔 저희 애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되게 힘들어했어요. 학교에서 너무 막 뭐랄까 해오라는 숙제가 많아서요. 그래서 집에서 막 애들이 막 거의 학원도 빠지고 전화해보면 수행평가 때문에 학원 못 온대요. 막 화나요. 근데 요새는 그런 어머니들이 민원이 많이 가가지고 가급적이면 숙제는 줄이고 수업 시간 내에 이제 수행평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엔 진짜 애들 숙제 엄청 많았어요. 수행평가 준비하느라고 학원 못 온다 그러고 그랬는데 요겁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신낭송하기 뭐 이런 거 소설 속 인물의 비평하기 이렇게 시킨답니다. 저는 수학 볼게요. 수학은 그냥 단원평가 봐요. 단원평가. 단원평가 보고요. 쪽지시험과 단원평가 보고 저희도 항상 이제 학교 진도에 맞춰서 단원평가 준비하고 디자인북 만들기 뭐 이런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서술해서 가져와라 뭐 이런 건데 말이 디자인북이지 그냥 이거는 개념 정리한 거 제출하고 이런 것들 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이 이제 음악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 체육 이런 거 물어봤는데 이번에 물어본 중에서 뭐 배드민턴 이런 거 하고 국민체조 교가 부르기 이런 거 있답니다. 칼림바 연주하기 이런 거 홍보 포스터 만들기 영어는 듣기평가, 프로젝트, 형성평가 이런 거로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1학년 그 수행평가 준비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잘해야 고등학교 갔을 때 수행평가 잘 할 수 있는데 1학년 때 너무 막 놀고 이러면 안 되고 사실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2학년, 3학년 때는 거의 한 달 정도 시험 기간은 막 애들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중1은 계속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게으르면 성적이 엉망이고 여자친구들이 그래서 좀 수행평가 점수는 좋습니다. 남자애들은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아예 양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소인수분해 어디 본다. 네, 문자식 본다. 좌표평면 본다. 이게 쭈루룩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야 뭐 저 이거 시험 이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시험 보고 밤마다 문제가 또 틀리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좀 미리 받아가지고 어떻게 알려주려 했더니 아이가 다른 문제가 나왔더래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담임선생님마다 문제가 틀리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영어는 뭐 이런 거 한대요. 뭐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거 표현해서 글 쓰고 발표하기 이런 거 해서 뭐 하나 봐요. 영어 같은 것도. 그러니까 조금 준비를 많이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시험 때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는 계속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2학년부터 한번 자세히 볼게요. 여기 2학년부터 이제 수행평가의 비중이 있긴 한데, 여기 제가 잘라서 중간, 기말 수행평가인데, 국어 너머니 좀 바뀌었어요. 주관식이라는 게 많이 없어지고, 다 선택형, 객관식이란 거예요, 이게. 수행평가 40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따지면, 수학적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A 받으려면 90점 돼야 A잖아요. 수행평가를 잘했다는 전제하에 수학도 그렇고, 국어 같은 거는 85점 지필고사 맞으면 A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죠. 대신에 요거 잘해야 돼요. 요거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중간고사 때 보는 과목이 좀 줄어들었어요. 뭐 국어 보고, 수학 보고, 과학 보네요. 기말은 좀 많이 보고요.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학도 사실은 아이들이 점수 잘 보고 이런 거 준비 못하면 점수 뚝뚝 떨어져요. 이것도 중간중간에 다음 평가 문제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쪽지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수행평가. 아이고, 넘겼는데.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기술과정 이런 거 보고, 영어도 이제 여기 중간에 100, 기말에 60%. 그리고 수행평가 40점. 여기 보면 이제 어머니, 여기서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답형, 이제 주관식이 40% 나온다. 이 뜻이에요. 기말고사 때. 보는 거 아시겠죠? 중간, 기말, 다 객관식이에요, 다 객관식. 근데 요거는 이제, 주관식이 나온다. 서답형이 주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흔히 옛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술 같은 건 당연히 수행평가가 100%죠. 중3 보겠습니다. 중3도 보면, 어떤 수행평가는 계속 40% 정도 되고요. 수학을 보면은 다 객관식이에요. 다 객관식. 100. 수행평가 40점. 여기도 이제 이런 거, 그 쪽지 시험으로 이제 이렇게 시험 봐서 합쳐서 점수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어렵지 않고 선생님이 많이 알려주시니까 요거는 다 맞으면 한 지필고사 85점 맞아도 A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과학은, 놀랍네요. 이거 전부 다 이제 서술형만, 주관식으로만 점수 다 내네요.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중간 기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관심 많으시죠? 영어도 이제 100, 객관식. 근데 여기도 또 역시 기말고사, 중3 때 기말고사 때는 서술형, 주관식 40% 나온다고 합니다. 말하기, 듣기 평가 40%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3, 중2 때. 어쨌든 수행평가 준비를 잘하면 좀 지표고사 못 봐도 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A 85점, 수학은 85점 맞는 것도 어려운 친구들 있으니까 B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B 정도는요. 좀 이거 열심히 준비하면요. 예. 자, 궁금해하시는 중학교 2학년 과목별 성적 나와 있습니다. 여기 A가 이제 90점이고 B가 80점, C가 70, D가 60, E가 62 아이들이에요. 평균 보면 이제 국어 83점.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 표에 그게 없어요. 표준 편차라고 공부 잘하고 못하는 벌어진 게 없어서 좀 아쉬운데 중3은 있고요. 중2 때는 여기 안 나와 있더라고요. 수학은 13점 정도 평균 됩니다. 놀라운 거 보세요. 수학. A가 31%, 그러니까 반에서 30명이면 30% 아이들이 한 10명 가까이가 A예요. 더 놀라운 거 보세요. E. 수포자 막 있다는 뜻이에요. 벌써부터. 그래서 평균이 높지 않은 이유가 13점인 이유가 여러분 이 친구들이 아주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얘들이 끌어들여 내려들어가지고 이거 보면은 2학기 때도 70점 좀 떨어졌어요. A가 20%도 차이 안 되고요. 역시 이 친구들이 아주 그냥 수학 좀 하지. 예, 이게 아마 이 친구들은 제 보기에는 수학하고 안 다니는 친구들 거예요. 예, 이렇습니다. 영어 보면 영어도 82점, A가 무려 50%가 A예요. 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흔히 우리 말하는 지필고사 점수가 아니고 수행평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지필고사 점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저는 답답한 게 이제 중국어사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엄마들이 되게 걱정하는데 기말 쉽게 내가지고 뭔가 학교에서 뭔가 맞춰요. 이렇게 점수를. 그래서 저희가 좀 답답해요. 막 평균 알고 싶은데 잘 안 알려줘요. 지필고사 평균 잘 안 알려주고 요거만 저희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양진 광남은 수학 잘합니다. 네. 중3 거 보시겠습니다. 네. 중3도 78점 정도 나오고요. 그 2가 19%. 아까보다 좀 줄어들었네요. 네. 중3 때 가면 평균 75점이고 여기 2가 23% 아이들. A가 40%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양카돼서 수학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렇게. 사실 이게 수학이 이렇게 보통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계적으로 이렇게 산으로 돼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뭐랄까 쌍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양진 수학시험 분석해드리면 이게 사실은 우리 저기 아까 뒤에 계셨던 우리 일간 원장님께서 써주신 건데 19년이랑 코로나 전후로 나뉘어요. 코로나 전에는 양진 사실은 시험이 쉬웠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양진 광남 친구 제가 똑같이 공부시켜요. 센 시대까지 다 풀어 이러면 양진은 무조건 90 넘었어요. 근데 광남은 90 예상 못했고요. 그래서 양진이랑 광남 시험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광남 애가 예를 들어 60점 맞았다. 그러면 너 양진 아니 죄송해요. 광남 60점 맞았다. 그럼 양진 가면 80점 넘었었는데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진 시험이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양진 문제는 우리가 흔히 공부한 만큼 나온다 해서 되게 좋은 학교로 칭찬받았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진 다음부터는 문제가 제 생각에는 코로나 터진 다음부터 오히려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문제 어려워지고 막 그때 선생님들이 학교 프린트 남발하면서 그때 몇 분이 계속 블랙라벨 문제를 뽑아다 애들 계속 주고 고일제 시험 문제 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부터 다 객관식으로 출제되는데 문제는 어렵지 않지만 점수는 좀 하락했어요. 애들이 공부 진짜 안 돼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학원에서 입학해서 보면 코로나로 학교 수업이 안 되니까 좀 망가진 친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수업의 소중함을 제가 느꼈어요. 사실 옛날 학교 좀 무시했거든요. 학교에서 배워봤자 얼마나 잘하겠어 했는데 학교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이제 객관식 되면서 문제는 많이 어려워지진 않았지만 근데 점수는 이렇게 막 크게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많이 높아지고 있고 양진이 이렇게 약간 주기적으로 광남을 확 앞지르기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극단적으로 뭐 어느 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양진 뒤통수 맞았다. 그래서 잠깐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기출 분석 저희가 항상 저희 학원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 어느 게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뽑아주시는 건데 보세요 다 센 B단계, C단계, 블랙라벨 뭐 이렇게 뭐야? 어떻게 안 보여요? 어떡하지? 저희 미스인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됐다. 야, 잠깐만요, 어머니. 여기 HDMI가 이런 게 생길지 이제 누르겠습니다.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거의 센 B단계, C단계 우리가 센가 됐죠? 얘가 좀 상태가 안 좋네요. 그냥 말을 할게요. 자, 센 C단계랑 B단계랑 불행라벨 문제들이 막 나오고 그래요. 양진 중학교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당황스럽네요. 얘도 안 나오지 않나? 얘 나온다. 네.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진중학교 이제 이것도 궁금하시죠? 애들이 어떻게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남녀 아이들 한 329명인데 과고 양진 4명 갔고요. 외고 국제학교 5명 갔고 자사고 28명 갔습니다. 여자친구들은 과고 아무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 4명 갔던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 친구들. 외고 2명 갔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과거 4명 갔고, 외고 7명 갔고, 자서고 38명 갔습니다. 이렇게. 21년도 애들, 친구들이 이렇게 갔고요. 작년도, 지금 현재 고1 애들이 이렇게 갔어요. 과거 아무도 못 갔네요. 양진에서. 못 가고, 외고 여자친구들 4명 갔습니다. 자서고 30명 정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서고는 계속 30명 정도 가고 있어요. 양진에서는요. 네. 양진은 이렇게 하고 이제 광남 보겠습니다, 어머니들.
광남 수행평가, 저여간에 광남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수행평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국어, 수학도 비슷합니다. 뭐 형성평가 2번 보고, 탐구활동 포트폴리오 1에 내서 뭘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뭐 아예 나와 있어요. 서술 논술은 평가하고, 작품 만들기, 뭐 보고서 평가 이렇게 돼 있고요. 사회 같은 것도 포트폴리오 한다고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도 영어가 이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런 거, 듣기 평가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1학년 수행 평가는 아까처럼 그렇게 우리가 입시에 막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애들이 계속 수행 평가 준비할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계속 뭐라고 표시해야 돼요. 표시. 자칫하면 그냥 아이들이 개판치고 이럴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는데 계속 할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좀 많이 계속 관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집에서. 자, 2학년 거부터 보면, 여기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간, 기말, 여기도 다 객관식이에요. 이게 좀 많이 변한 이유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거의 서술형이 한 45%, 객관식이 55%였는데, 이제는 거의 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거는 서논술형에서 이게 뭐냐면,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올 서술형 냈다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양진중에서 올 서술형을 시험 봤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얘네가 이렇게 딱 걸렸더라고요. 중2 때 봐요, 중2 때. 그때 양진중이 2학년 2학기 3년 전인가 2학년 2학기 올 서술형을 봤거든요. 근데 요번에 광남 자례가 돌아왔나 봐요. 광남 애들이 올 서술형으로 이렇게 시험을 봤어요. 근데 문제는 쉬웠는데 아무래도 애들이 이렇게 쓰는 연습이 약하니까 점수가 좀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돌아가면서입니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다음엔 어느 학교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광남, 양진이 아니라 이제 다른 구의중 되고 이럴 수 있는데, 양진, 광남 한 번씩 돌아간 것 같습니다. 3년에 양진 나왔고, 요번에 광남 왔으니까, 글 한 3년 안에는 다른 학교로 돌아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 어렵지 않아요. 다행히도. 그리고 영어. 객관식으로 다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네. 여기는 보니까 객관식, 여기는 이제 50%고 수행평가가 50%입니다. 수행평가가. 광남중 같은 경우에는. 중3 거 보겠습니다. 중3은 조금 더 디테일해요. 이게 사실 우리가 흔히 하던 이제 보통 시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식 85%, 서술형 15%. 이것도 사실 작죠. 옛날에는 45% 정도 됐었는데 많이 줄어들고 85, 15. 그러니까 객관식, 주관식 이렇게 분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고사 때는 모든 과목을 다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과목, 국영수, 과사, 주요 과목만 본다 보시면 돼요. 네. 영어도 이렇게. 여기도 영어가 항상 여기는 시험이 50%고 지필 50%고 수행평가가 50%입니다. 영어도. 체육 뭐 줄넘기 뭐 이런 거. 자, 이제 광남중도 궁금하시죠? 시험 문제 좀 많이 어렵다고 소문났으니. 근데 의외로 평균 높죠. 82점. A가 46%가 A예요. 되게 잘하죠. 반에서 거의 반은 A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에서 반 이상은 지필고사 85점 이상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E가 좀 적습니다. 양진보다. 네. 그래서 이래서 조금 양진보다 광남이 공부 잘하는 얘기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가 좀 더 적네요. 네. 그리고 2학기 때 평균 79점이고, 네, 이렇게 16.7, 이 정도입니다. 영어도 81점이고요. 40%, 예, 높네요. (3학년) 아이도 80점이고 34%. 이게 참 중요한 게, 이 표준 편차가 뭐냐, 아시다시피, 평균에서 이렇게 벌어진 정도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전문가들 말할 때, 18% 정도 되면 이제 공부 잘하고 못하는 학교라고 정해진대요. 그래서 18% 정도 되면, 이해하면 잘하는 애, 얘네들 좀 거의 약간 잘하는 애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20 넘어가면 조금 못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18% 이하가 되면, 좀 잘하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습니다. 광남 문제 이렇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쵸? 자, 수학 분석은 코로나 이전엔 진짜 문제 어려웠었어요, 이때는.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센 시단계 풀어줘, 뭐 블랙라이트 풀어, 그래도 우리가 지금도 현재 그래요. 양진, 광남은 90 넘는 거 또는 80 넘는 것도 우리가 예상 못할 만큼 그때는 진짜 문제 어려웠어요, 아주.
학교에서도 막 프린트를 막 10장 주는데 아주 어려워요. 막. 근데 이건 있더라고. 학교 프린트를 빨리 주면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시험 직전에 막 줘요. 막 열심히 풀어줬거든요. 한 문제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가 빨리 나오면 시험 문제 나오고 급하게 나오면 안 나온다는 새로운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일주일 전에 막 갑자기 줘가지고 막 미친 듯이 풀어줬더니 시험에 한 문제도 안 내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프린트를 빨리 주는 거는 신경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선생님 양진님 코로나 걸리고 되게 문제가 쉬워졌어요. 많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 점수가 되게 잘 나와서 저희는 좋았죠. 아이들 시험 잘 보니까 편하다 이러고 좋아했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학교 정상화 되니까 다시 또 이제 극심한 문제 유형으로 막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블랙라벨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 끝나면 막 찾아봐요. 뭐 나왔는지. 근데 안 찾아지는 문제도 막 나와요. 막 화나게. 뭐 어디서 낸지를 모르겠어요. 막 그런 거. 선생님들이 막 노력하시고 소문을 듣자니 뭐 과거 출신 선생님 한 분 오셔가지고 막 문제를 냈다고 막 이런 얘기 하고 그래서 막 승질 나더라고요. 네. 보는 거 포기하고 제가 그냥 말로 해야겠습니다. 거의 센 C단계, B단계 위주로 거의 다 나오고요. 블랙라벨도 우리 좀 1강 원장 해준분이고 블랙라벨도 하나, 둘, 셋, 넷, 5문제가 블랙라벨에서 나왔네요. 심화해서요? 심화해서. 그러니까 네. B단계는 기본으로 풀어야 되고 C단계 블랙라벨 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때, 아직 극악무도하게 나올 때 이렇습니다. 극악무도하게 나올 때. 그래서 저희 학원 사실은 이제 쎄는 무조건 기본으로 다 깔아주고 C단계를 꼭 풀어주고 잘하는 아이들은 블랙라벨 풀어줍니다. 근데 블랙라벨이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이번에 사실 필요 없었어요. 이번에 중간고사는 쉽게 나와가지고 필요 없었습니다. 자, 졸업생 진학 현황 보면 좀 낫죠. 과거 한 10명 정도 붙었고요. 여자친구 하나 붙었고 외고 국제고 18명 붙었고요. 자서고 많이 갑니다. 50명 정도. 그리고 광남중도 이제 보면 이제 22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요번에 고1 애들 6명 과고 갔고요. 국제고 9명 갔고 자사고가 이제 현이 배인 보인 뭐 이런 게 한 대 보고 64명 갔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학교의 실적이라 볼 수 없고 그냥 학원 실적과 어머니들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이게 있으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인정해 주는데 이거는 뭐 저희 실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거 한번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이게 약간 확연하죠. 이게 좀 그래서 양진 뒷사는 건 아닌데 좀 차이가 확 나죠. 이게 파란색이 광남 남, 빨간색이 여자, 회색 하여튼 실버가 양진 남, 오렌지색이 양진 여자인데 광남중 애들이 과거는 월등히 많이 가고 있고 양진 친구들 열심히 가고 있는데 올해가 좀 심각하네요. 이렇게 빵빵빵이 되어버렸네요. 요때 애들 많이 갔습니다. 아이들이. 국제고, 외고도 역시 광남 여자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친구들이 외고, 국제고 많이 가고 남자가 과고 많이 갑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아마 좀 어머니들이 자꾸 광남이 공부 잘한다는 이유가 저는 사실 우리는 아래키면서 잘 피로를 못 느끼겠어요. 애들 다 비슷비슷하고 다 이랬는데 이 겨가 보니까 광남이 좀 저 잘하긴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사고 또 광남이 많이 가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보인고랑 뭐 배제고 한대보건 잘 정보가 없는데 거기는 뭐 사실 애들 많이 안 가서 근데 배제나 보인 입학사정관 얘기해보면 광남고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어요. 강남 애들이 몇 명 들어오고 얘네들이 대학을 몇 명 가고 이런 퍼센테이지를 되게 많이 알고 이 근처에 배제 중 다음으로 광남 중 애들이 많이 간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 양진 중도 많이 갖고 있는데 광남 중에 대해서는 그 친구들이 아예 딱 데이터 분석을 해서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뭐 3명 왔는데 걔네들이 서울대 갔다 뭐 이런 거 다 분석하고 있어서 광남 애들은 배제 보인 많이 갑니다. 네, 특히 배제 많이 갑니다. 배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 시내에 있는 전부 다 어머니 갈 수 있는 학교들이에요. 자사고랑 뭐 특목고 다 있습니다. 우리 이쪽에 많이 와 있어야 되죠?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자, 저희 보면 이제 여기 어머니 이제 나중에 갈 수 있는 대학이래. 고등학교가 광남고, 동대부, 광양 잘 안 가요. 자양, 건대, 여기.
요건 제가 아직 1탄 때 되게 많이 했는데, 수학 좀 잘하면 광남고 가면 그래도 분위기 좋습니다. 근데 여자 어머니들은 이제 건대국어를 많이 가려 그래요. 건대국어가 경쟁률이 꽤 높아요. 10대에서 20대 1. 그래서 건대국어 분들은 자랑해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경쟁률이 높다. 어머니들이 환상 갖고 계시더라고요. 건대 가면 내신 잘 받는다. 쉽지 않아요. 남자애들 일부가 놀긴 하는데 거기도 잘하는 친구들은 꽤 잘하고 오히려 건대국어가 사실은 입시 결과가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애들이 괜히 뭐 이렇게 건대 과잠 입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대학생인 것처럼. 대학교 안에 있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조금 좀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건대 간 것처럼. 오히려 최근에 자연고도 좀 괜찮은 거예요. 남녀 합반에다가 저는 분위기 좋더라고요. 자연고가. 예. 강남고는 남녀 합반 아니잖아요. 그쵸? 강남고 어머니 고3 엄마 여자분 말씀 들어보면은 여자분 들어가도 남자 냄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남고는 되게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 퀴즈가 있습니다, 어머니. 자, 그리고 잠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어머니들이 가고 싶어 하니까 이제 배제고 여기 있고요. 가깝습니다. 그리고 보인고가 좀 멀어요. 보인고가 어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인고 자기 자체는 이게 자기네가 멀어서 애들이 안 온다고 좀 항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률 보면 여기가 한 1.8대 1, 여기는 1.2대 1, 이 정도 차이가 나고, 한대보고는 여자 엄마들이 좀 가는데, 그렇게 많이 안 가고,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대보고 어디 있지? 여기 있군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어머니 퀴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역을 자른 이유가 있어요. 제 출신 학교가 있어서 잘랐어요, 제가. 제 출신 학교를 맞추면 제가 커피 보내겠습니다. 힌트는 광남에서 제일 먼 학교예요. 강남에서 제일 먼 학교. 네? 네? 맞습니다. 항문고. 그때 어머니 오신 거 아니죠? 네, 제가 여기 출신입니다. 항문고. 항문고가 저 때는 공부 되게 잘했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막 흔히 말하는 어머니들이 영화 받게 되면 두사부일체, 말죽고리 잔혹사 다 저희 선배들이 만든 거 실화 얘기예요. 저희는 전설로 들었던 얘기인데 실화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공부 잘했는데 저희 때는 막 1200명이어서 너무 많았죠. 20반 60명씩. 26, 22, 1200명. 서울대 한 50명에서 100명 사이 가고 그래서 되게 잘 갔죠. 근데 너무 많아서 1200명이면 도대체 그렇습니다. 이따 제가 드릴게요, 어머니. 이거는 제가 이제 21년도에 이제 학교 진학 비교를 해드릴게요. 근데, 동대보고가 일단은 진학은 되게 잘 시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전문대가 좀 많이 가요. 근데 아무래도 사립이다 보니까 조금 아이들 관리 잘하고, 과학도 열심히 시키고 이래서, 대학 진학률은 좋습니다. 건대도 나쁘진 않아요. 그쵸? 62%고, 광남고. 남은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뭐냐면 재수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수생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봐요. 흔히 말하는 광남고 친구 얘기해주면 저희 학원 다니는 친구가 고3 때 수학이 5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하는 거예요. 근데 수능은 3등급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재수해가지고 고대 갔습니다. 강남 대성 가서 전부 1등급 찍어와서 고대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흔히 말하는 광남고 문제가 어려워서 내신 5등급이라도 못하는 애가 절대 아니에요. 수학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수능 3등급 받고 재수하면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년도도 보면 동대부가 많이 가죠. 근데 이거 안에 그 질을 좀 봐야 돼요. 여기가 사실 일반고는 힘든 게 뭐냐면 제가 분석할 때 학교에 대한 분석을 잘 안 해줘요. 광남은 막 얘기해줘. 자기가 막 서울대 몇 명 가서 흔히 어머니들 말하는 탑 15위 안에 연에 한 150명 이상 가요. 근데 물론 재수생 포함이니까 한 고3은 한 60명? 이 정도 가는 것 같고요. 그래도 여기는 질이 되게 좋게 가고요. 여기는 좀 전문대라든지 조금 하위권 대학을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반고는 저희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안 알려줘요. 그 친구들은 절대 안 알려줘요. 자서고는 생각보다 높지 않죠. 60% 비슷합니다. 아까 광남이랑 비슷한데 대신 여기는 질이 되게 좋아요. 뭐 보통 한 200명 이 정도 가는데 거의 어머니 말하는 탑 15위 대학 안에 거의 다 가요. 애들이 거의. 현역 애들도 많이 가고. 그래서 1탄 때 제가 디테일을 분석해드렸는데 그것까지 보여드리진 않지만 어쨌든 배제보인 한대보고는 사실은 제가 보니까 광남이랑 한대보고랑 거의 동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자 엄마들은 한대보고 가긴 하지만 수학 문제는 훨씬 어렵습니다. 광남보다 어렵고 실적은 그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하죠. 항상 60%에서 왔다 갔다. 근데 이 안에 내부 질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예. 그만큼 많이 시키고
사실은 자사고들은 최근에 이런 말을 해요. 막 얘기해보면 동질감이라 그래서 우리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좋아서 점점점 시너지 효과를 내서 좋은 데 많이 간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일반고랑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나라에서는 일단 자사고 없애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학원은 자사고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애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이거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서울대 합격자 보면 좀 많이 알 수 있죠. 이때만 해도 사실은 학종이 많이 강화가 안 돼서 그냥 자사고에 대한 선택이 그냥 광남 갈래 자사 갈래 그러면 뭐 그냥 광남 가지 이 정도였는데 갈수록 점점 학종으로 많이 합격자 배출하기 때문에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한대보가 보니 이색이고 광남이 이색인데 둘은 거의 뭐 비슷해요. 오히려 더 낫죠 광남이. 그쵸? 그래서 한대보고는 제가 막 여자분들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갈 데가 없어서 근데 굳이 꼭 가라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차이가 더 났죠, 어머니. 그래프가 이제 얘가 확 치고 올라가면서 계속 광남은 비슷하게 6명, 7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때 건대보고는 사실 점수 100명, 1명? 뭐 이렇게 2명? 이렇게 잘 못 가요. 근데 이때 놀라운 반전 7명 갔어요, 7명. 왜 이렇게 놀랐는데 이때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학교 잘 얘기 안 해주는데 코로나 터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과 관리가 안 될 때 어수선할 때 많이 확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확 많이 들어갔고 다시 뚝 떨어지고 여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어수선할 때 갑자기 확 깜짝 놀랐어요. 7명씩이나 계속 1명, 2명밖에 못 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건대보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조금 분위기는 약간 즐거운 분위기 같아요. 네. 자, 이게 자사고가 이제 서울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사고는 이제 이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중3 됐을 때 원서 써요. 자사고 이거 하나 쓰면 여기 못 쓰고 여기 쓸 수 있습니다. 자사고 쓰고 일반 학교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사고 안 갈 거야. 뭐 안 가면 여기다가 광남 건대 이렇게 써가지고 보통 이 안에서 다 우리가 합격하고 뭐 근데 넣으면 거의 붙고 건대 빼놓고는 거의 지원하면 거의 다 붙더라고요. 근데 팁을 주면 중3 때 이제 갑자기 뭐 주소 이전하고 그러면은 땡뚱밖에 다른 학교 갈 수 있어요. 이 동네에 저희 친구 한 명도 건대 근처로 이렇게 주소 이전했는데 혼자 유일하게 자연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한양대 갔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뭐 쉽습니다. 자사고는 좀 우리가 이제 가슴이 와닿는 학교니까 자기주도 학습 전형하고 아까처럼 그 성적 뭐 제한 없습니다. 면접 잘 보면 되고 생활기록부 이런 거 불합격 시 이제 일반 학교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사고는 어머니. 아까 내신 자소서 이런 거 쓰는 것도 어렵지 않고 일단 성적 안 봐서 제일 좋죠. 그래서 100% 이하 되면 다 붙고 1.2 대 1 되면 면접 생략 추첨하고요. 1.2에서 1.5 되면 추첨 생략 면접만 하고 1.5 되면 1.5명 애들 추첨해서 자른 다음에 1.5 배수 애들만 이제 면접 봐서 뽑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이렇게 이 정도예요. 아까 말한 거 똑같습니다. 뭐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하냐, 인성영역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쓰게 돼 있고요. 그 자기소개서에는 이런 거 이건 사실 다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 여태 봤던 외고, 과고, 자사고 다 똑같아요.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특히 수상 성적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영재학교 빼고 영재는 이거 써도 되고요. 영재학교도 자소서는 쓰면 안 됩니다. 생활기록부 2에는 볼 수 있는데 괜히 자기가 잘한 거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골프 승마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면접 이제 이런 거 물어본대요. 이건 보인고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보인거랑 배재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보가 무궁무진해요. 거기서 이제 자소서 이런 거 물어본대요. 근데 자사고 가면 이렇게 면접관이 3명이 있대요. 2명은 학교 선생님, 1명은 서울시 교육청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대요. 보고 있어서 어떻게 잘 뽑냐 안 뽑냐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뽑는다고 합니다. 네. 보는 거 경쟁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높지 않아요. 1.2, 1.8, 1.3.1대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 1.3대 1. 추첨 생략 면접으로 뽑는다니까 0.3% 정도 애들을 면접으로 떨어뜨리는 얘기예요. 여기는 1.2대 1. 이것도 이제 면접 봐서 0.2% 떨어뜨린다. 배제고도 볼게요. 빠르게 보겠습니다. 좀 높죠? 2대 1, 1.7대 1, 1.7대 1 정도 됩니다. 이것도 1.5배수.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면접 봐서 뽑고 확실히 높죠. 면접. 작년에도 1.8대 2 정도 됐어요. 그래서 1.5배에서 추천 뽑고 나머지 0.5는 면접 봐서 떨어뜨리고 이렇습니다. 한 대 보고 볼게요. 한 대 보고. 제가 약간 한 대 보고 뒷싸움 같은데 어떤 거기도 열심히 시키는 학교입니다. 어쨌든 네. 1.1대 1, 1.4대 1 이 정도 됩니다. 아, 네, 다 합격이에요. 또 합격입니다. 네, 그래서 잘 안 넣어요, 어머니들이. 왜 학비 비싸고 거리 멀고 예전에 막 11시까지 야자시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잘 안 갔어요. 작년에 0.3 거의 붙어서 거의 네. 그래서 한 대 보고 간 친구들은 그냥 넣으면 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거 해드리고 제가 이제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팩트체크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머니들이 우리 애가 성적 A야, 수학이 A야. 그러면 그냥 어깨 힘줄 수 없는 게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수학은 40% 50%까지 A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알다시피 고등학교 갔을 때 얘기입니다, 어머니. 1등급이 4%가 1등급이에요. 그럼 반에서 1등 해야 돼, 1등이에요, 1등. 반에서 1등 해야 돼. 30명 정도 기준일 때요. 그리고 여기 11% 해야 이제 어머니 2등급인 거예요, 2등급. 반에서 몇 등 해야 되지? 반에서 2, 3등 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등급까지가 우리가 이제 인서울 데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일반고에서는 23%라고 그러면 반에서 여기 30은 안 되니까 5등 정도 해야 3% 안에 들어가는 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우리가 흔히 받는 이제 점수가 되는 거죠. 이거 말씀처럼 1등급은 반에서 1등 해야 1등이에요. 30명 기준입니다. 근데 요새 30명 안 되더라고요. 강남, 양진 둘 다. 2, 3등 해야 2등급이에요. 그냥 1등, 1등급, 2등, 2등급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4, 5, 6 정도 해야지 이제 3등급 애들 인서울이다. 일반고 인서울 잘 안 쳐주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A야 이러면 그냥 너 4등급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예. 정말 잘한 친구 아니면. 자, 이건 어머니 내가 뭐냐면 그거 알려드릴게요. 등급 컷이라고 해서 이거 우리가 평균이랑 성취도 있고 표준 편차 있으면 어려운 한수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등급 컷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1등급, 2등급 때 무조건 100점 맞아야 1등급인 거예요. 무조건 100점 맞아야지. 고등학교 갔을 때. 지금 이게 강남 3학년 1학기 등급 컷 제가 산술로 변환해서 한 거예요. 1등급. 3등급 93점 맞으면 3등급이에요. 3등급. 반에서. 이렇게 됩니다. 영어도 그냥 100점, 100점. 100점 해야 1, 2등급이에요. 1, 2등급. 98점 돼야지 3등급입니다. 이렇게.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머니들이 우리 애 다 A야 뭐 이러는데 요거를 보셔야 돼요. 여기도 3학년 2학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100, 96, 100, 98. 그냥 100 맞아야 1, 2등급인 거예요. 100 맞아야죠, 어머니. 양진도 볼게요. 양진도 좀 아까 뭐 2가 30% 넘었지만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1등급은 100점 100점 돼야 됩니다. 하나 틀려야 3등급이. 하나 틀려서 3등급 이렇게. 반에서 5등 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100이네요, 그냥. 네. 3학년 2학기 것도 100. 요거 보면 이제 과학 보세요. 과학에 좀 이게 맞는 게 평균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96점만 2등급 정도 되고 이렇게 된다. 이게 사실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런 점수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평균이 이렇게 나오고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이런 점수 되면 3등급 컷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내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렵게 내죠, 과학을. 자, 이것도 이렇게 고교학점제 어머니 궁금하잖아요. 작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고교학점제 한 건데 이건 이제 대학교처럼 학점을 내가 받아서 여기 없어? 그럼 내가 옆 학교 가서 들어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지금 현재 저희 아들 셋째가 이제 중1인데 그 친구부터 이제 22년부터 이제 고1이 되는 애들부터 고교학점제 시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직 정부에서는 준비된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윤석열 정부도 그냥 해 알아서 우리도 그냥 따라서 할게 하고 전혀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고 그 입시 전문가들이나 저희 학원가들은 되게 우려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준비도 안 해놓고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사고랑 특 먹고 자꾸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공통 과목이 있어요. 이게 1학년 때 하는 과목이 나머지는 다양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내가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광남고에 만약에 난 로봇 공학을 듣고 싶어. 광남 없어. 자연고 같은 데 있어. 들을 수 있어. 자연고 없어. 그러면 다른 지역 막 가는 거예요. 뭐 그러면 저기 어디니? 강남 가볼까? 강남이 없어. 그럼 다른 지역 대학 가. 거기서 들을 수 있고. 그 대학도 없어요. 그러면 연구기관 가고.
야간 수업 듣고 온라인 수업 듣고 이게 뭐예요 이게 계속 없으면 찾아가야 돼. 근데 이거 웃긴 게 이렇게 찾아가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점수 어떻게 매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전혀 안 돼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아이디어를 만든 거예요. 점수를 채점하지 않으면 점수 채점 어떻게 하려고.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고 밤에 들어 알았어 밤에 온라인 알았어. 이게 이게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말로만 하는데 곧 다가옵니다. 근데 어쨌든 없애지거나 뭔가 방법이 바뀌겠죠 뭔가가. 무서운 건 이거예요. 고1까지만 공통과목이라서 상대평가를 1에서 9등급 맞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거고. 그 다음부터 2학년 3학년부터 절대평가 A, B, C, D 해가지고 90 맞으면 A, 80 B, C에서 요거 절대평가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요대로 하면 고1 때 성적 가지고 정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애가 공부 잘하는 애예요. 그럼 걔는 다 A일 거 아니에요. 2학년 3 여기서는 아이들을 변별할 리가 없으니까 고1 평가 가지고 애가 대학에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시켜야 돼요. 그래야 고1 때 첫 시험을 잘 봐야지 다 A 맞는 전제하에 요거 가지고 이제 대학을 간다고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라서 고교학점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지금 건데 선택은 되게 좋죠. 근데 좀 고교 사회랑 이런 거가 있고 이러면 이거는 되게 우려되고 한다 그러면 어머니 빨리 고1 때 성적을 올인해가지고 성적 잘 고등 상하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잘 먹게 해야 됩니다. 고1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절대평가 물론 뭐 우리가 미적이라든지 이런 거 그거 A 받기 쉽지 않는데 어쨌든 잘하는 애들은 A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래서 고1 점수 가지고 이제 대학에 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어머니 3부작 다 마쳤습니다. 혹시 뭐 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남 양진에 대해 네 아이나면 네 네. 아니요 남자 학교입니다. 아이는 한대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갈 대학이 고등학교가 한대부고 동대 부고 건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 못한다 그러면 건대부고 넣는 게 좋아요. 근데 될 확률은 좀 적고 그렇습니다. 네. 한대구나 그런 데보다 그냥 광남구가 나아요? 광남고 그러니까 수학 시험이 광남이 제일 어렵고요. 일단 일반고에서 그 다음에 동대 그 다음에 자양 건대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교과서랑 정석 잘 풀면 4등급 받을 수 있어요. 4등급 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 수능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 나오거든요. 그걸 변형해서 문제가 한 40% 이상 나와요. 그걸 잘 풀어야 등급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0%는 심화 문제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광남 수학 잘하면 광남 가면 좋고 수학이 좀 힘들어하면 뭐 건대나 뭐 자양고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대원여고 여자친구들은 뭐 가면 좀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중1 어머니 없죠? 여기 중1 어머니 계신가요? 한 분 계시군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3년 남았어요. 어머니 한번 열심히 시켜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어떨지 아직 모르니까. 그리고 뭐 수학 중요하죠. 수학 중요합니다. 또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면접은 네. 매년 바뀌어요? 아니면 이게 고정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걸 한 10년 전부터 해왔는데 그렇게 바뀌는 것 같지 않아요. 계속 같은 패턴의 면접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형님은 특목고에서는 일단 이렇게 했었고요, 어머니. 요거. 네. 그리고 뭐 살짝 요거 제가 안녕 끝나겠습니다. 사실 저번에도 저희가 이제 했을 때 어떤 엄마들이 안 가고 계셔서 물어봤더니 학원 설명을 좀 듣고 싶은가 보더라고요. 물론 저기 내원생 엄마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살짝 학원 설명하고 나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저희 학원은 이제 1, 2, 3관이 있고요. 여기가 어머니 2관입니다. 그리고 3관이 저기 프리미엄 캠퍼스라고 해서 영전 아이들이 주로 거기 많이 배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1관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삼성 세레빌 옆에 있습니다. 예, 거기도. 저희 선생님들은 총 33분 계세요. 많이 계시죠. 남자 8분, 여자 21분, 스텝 4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선생님 뽑을 때,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아예 그냥 따뜻하고 친절한 선생님을 뽑는다고 광고를 올려서, 따뜻하고 친절한 선생님 뽑고 있고, 아이를 좋아해야 돼요. 아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이를 가르치면 힘들죠. 노동이잖아요. 근데 아이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일찍 와요, 학원에 막. 수업보다 1시간 찍고 와가지고 막 놀고, 이게 선생님들이 일을 못하게. 저는 그 모습 보면 되게 감사하죠. 선생님 좋아하니까 애들이 일찍 오죠. 갈 데가 없어서 일찍 오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1, 2 수업을 하는데 지금 2학년 아이들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월수 화목 80분 수업하고 이제 초3부터는 전부 다 주 3일로 바꿔놨습니다. 원래 초3도 주 이틀 했었는데 진도가 너무 안 나가져서 저희가 다 무조건 3일로 바꿔놨습니다. 초5부터는 이제 2시간 반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수금 화목터, 무조건 월수금 화목터입니다. 중2, 중3은 내신 때문에 저희가 2.5시간 플러스 알파에서 뭐 시험 못 보거나 공부 못하고 이런 좀 숙제 안 해요 그러면 더 남기고, 고등부는 사실은 무조건 3시간 반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2.5시간 메인 선생님 들어와서 하고 부담임 선생님 시간 1시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원에 대한 강점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실 레벨 테스트를 봐서 지금도 문의 많이 와서 개념, 응용, 심화, 극심화만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요새 저희가 테스트 대부분 보고 온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문제를 바꿔서 전부 다 중간식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현행하고 선행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 자체적으로 오면 애들 매일 시험 봐요. 매일 5문제들, 뭐 아시는 분 보이지만 매일 데일리 테스트, 위클 테스트, 먼슬리 테스트, 다음에 외부 경시. 지난주 토요일날 외부 경시 시험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선행보다는 현행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현행 시험을 항상 건드리고 가고 현행을 맨날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저번에 상반기 때 봤던 우리 애들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들이 바쁘신데 아이가 학원 보내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학습 관련 카톡이라고 해서 학습 진도 내용이라든지 시험 결과, 숙제 상태, 프리 어dom노트 이 상태 이걸로 계속 어머니한테 학습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기 저희 어머니들 다 받아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카톡으로 매일 갑니다. 매일 가고 내용은 이렇게 자세하게 가요. 물론 선생님마다 좀 틀리긴 한데 좀 여기는 좀 잘해야 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해서 진도는 어떻게 나가는지 자세히 써주고요. 숙제도 뭐가 어떻게 틀렸는데 어떻게 고쳤다까지 써주고요. 여기는 시험이 좀 작다. 100점 받아서 그런가 봐요. 시험도 몇 점인데 뭐가 틀렸는데 어떻게 고쳤다까지 저희가 다 써서 어머니한테 매번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근데 잘 안 보세요. 한두 번 보시다가 잘 안 보시더라고요. 계속 이게 일로 떠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 해서 공부한 걸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해서 보내드립니다. 보시고. 근데 어느 어머니는 되게 디테일하게 온 분도 있어요. 시험 좀 봐가지고 이거 왜 안 배운 내용인데 왜 냈어요? 분배 법칙 안 배웠는데 막 이런 분도 계시고 해서 어쨌든 저희는 되게 자세하게 자녀 상태, 공부 상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노트, 오답노트 계속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선생님들이 좀 바빠서 못해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 들어가서 맨날 체크해가지고 어머니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어요. ABCD에서. 그리고 12월 달에는 풀어봐 테스트라 그래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노트 이렇게 쓰게 해요. 잘하는 친구 거 가져온 거예요. 대상 받으신 겁니다. 대상. 잘하죠. 대상 받으면 하죠. 이것도 보세요. 근데 이 친구인데 수학을 잘 못하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 일관적인 원장님이 항상 하는 게 이 친구 수학은 점수가 잘 안 나와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미술하던 친구래 가지고 이것도 약간 미술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얘는 대상 받았습니다. 요거는 오답노트에서 우리가 오답노트 이렇게 다 포스트 붙여가지고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책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의사고로 발표 수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초등, 중 1은 안 하는데 요거 되게 아이 좋아요. 애들이 처음에 했을 때 일단 뭐 공부 안 하니까 좋아하겠죠. 근데 되게 재밌어요.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 정말 신나해서 제가 사진 찍으러 가면 애들이 맨날 부인 날리고 장난 아니고 맨날 와서 저한테 그래요. 언제 창사 수업 하냐고. 더 늘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2번씩 창사 수업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반응은 너무 좋고요. 요번에 저희가 창사대 발표해서 이게 창사 수업하는 발표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와서 발표하고 이렇게 합니다. 문제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이 김수환 친구 학생이 가가지고 금상 받았어요. 전국 75개 갔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대상인데 광주에서 온 애가 있더라고요. KTX 타고 온 애가. 점수가 동점에서 380을 동점인데 개조불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이 친구 정말 잘했어요. 세연 친구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나와야 될 텐데 이건. 재석이는 내 생일은 8월 5일인데 A와 한국
이렇게 해서 정말 잘했어요. 이 친구 정말 잘했는데 연습도 별로 안 시켰는데 너무 잘해서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상에서 제가 대상에 수준하는 걸 줬습니다. 담당선생님한테도 드리고. 네. 그리고 강점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극심화 영전이 있어서 옛날에 조금은 영재 극심화 애들이 좀 없어서 그랬는데 최근에 저희가 시험을 봐서 문의 많이 와요. 이제 최근에 이 근처에 알다시피 뭐 1레벨 친구랑 뭐 시으시로 시작하는 학원 애들이 와서 시험 보고 있는데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현행 극심화 문제 10문제랑 선행 30문제 봤는데 특히 현행 10문제는 어려워서 30% 정도가 빵점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약간 겁내하죠. 그래서 그거 해서 합격한 친구들은 차상위 수학은 저가 기본으로 당연히 다 풀고 최강 TOT라고 차상위보다 하나 위 문제가 있어요. 요거랑 3% 올림피아드에서 토론 발표 수업하는데 이것도 애들 되게 재밌어요. 얘네들은 창사 수업을 요걸로 해요. 요걸로. 근데 이것도 아이들이 아주 재밌어요. 애들은 이상하게 발표하면 다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전 아이들은 계속 일부 정말 잘하는 친구만 뽑아서 하고 있고 정말 저는 광진구 내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머니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학원이란 어떤 학원이냐면 저희 학원이 있긴 한데 걸어갈 수 있는 학원, 머리 차 타고 가지 마시고 걸어갈 수 있는 학원. 저희가 사실은 차량 운행 안 하지만 1, 2, 3간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 다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걸어갈 수 있고 현행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행. 저희는 현행 꼭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모두 차상위 수학 저희는 안 시킵니다. 이거 좀 저는 사실 상담할 때 느낀 게 80% 어머니들이 차상위 수학을 다 가지고 와요. 근데 다 풀려있지도 않아요. 저희는 심화반 이상 애들만 차상위 수학 풀립니다. 이 차상위 수학 풀리면 오히려 수학 자신감 떨어지니까 저는 오히려 말리고 싶어요.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재미있고 즐겁게 자신감 있게 수학하는 게 좋아서 요거는 가급적 안 풀리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풀 수 있는 친구들만 풀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가장 따뜻하고 친절한 학원이 임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를 대표하는 153 수학학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